로컬 파워 뉴스 전문기자 홍건표입니다. 저는 금번 시화공단의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혐의 된 사항도 있는데,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경찰, 검찰의 조사 내용에 불비한 것이 발견돼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봤습니다. 주차장 부지라서 주차장 차 뺏기 될 수가 없고, 전부 다 물건이 싸놓은 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전부 다 불법. 이거 전부 불법이에요. 천막 이거 전부 불법이고, 이거 전부 불법. 교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청하고 전부 다 이것들이 한샘 조창걸 회장하고 전부 다 이걸 그래가지고 영향 평가 안 받고 좀 맨날 조창걸 이거 돈으로 방지 전부 안 돼요. 건물이 이거 무허가라고 합니다. 무허가인데 시에서 지금 사용 승인 해줘서 이거 시하고 지금 조창걸 회장을 그래서 여기 건물 안에 전부 다 사무실이 모이고 전부 다 뒤에 가서 그 가건물 전부 지는 거 전부 다 무허가라고 무허가. 이 자체가 전부 다 무허가라고. 원호 회장이래요. 조창거리가 한샘의 회장이에요. 시흥시 정항동, 정항 3동, 여기 오이도 2208번지 이 땅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청에서 영향평가를 1차적으로 정말 사회봉사만 하다가, 내가 저거나 우리 할머니 내가 이해를 하지만, 눈이 밝았으면은 이런 계약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긴데, 정말 내 몸으로 때우고 그땐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회봉사하고 서민들 도와주고 서로 하고 일을 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이 조사가 여기 9군인데 2건밖에 조사 안 했어요. 조사 안 하고 전부 무혐의로 왔어요. 조사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전부 다의 근거서로. 저 보면 목을 매 죽으려고 저걸 해가 몇 분 내가 들켰어요. 강화문 내거리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그때 할 때 흰날을 내가 4통 가져갔었어요. 기자회견 하고 나는 내가 죽고 언더라도, 내 한 사람 죽고 언더라도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려면 부조리가 없어야만 경제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죽으려고 저는 내가 사실. 우리 막둥이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오도 안 해요. 우리 큰 놈은 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고, 식구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다 풍기박산되고 전부 다 말입니다. 저는 이 땅 때문에 블루콘 김종기하고는 여러 수천억을 벌었어요. 여러 수천억, 이 땅 때문에. 로컬 파워 뉴스 전문기자 홍건표입니다. 저는 금번 시화공단의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혐의 된 사항도 있는데, 내용을 분석하다 보니까 경찰, 검찰의 조사 내용에 불비한 것이 발견돼서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봤습니다. 그 취재 내용을 제가 한 건 한 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화공단의 부지 도면입니다. 시화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다 분양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한 토지는 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분양을 다 한 거죠. 그런데 다만 여기 화물터미널 부지 2208번지 요 부지 하나만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고 시화공단에서 분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시화공단의 요 한 건만 시화공단에서 분양했는가 하는 것도
좀 의혹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화공단 이 2208 번지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화공단 2208 번지의 이 부지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해서 분양해야 되는 토지인데 이 토지를 시흥시에서 활용하고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시흥시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수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화물터미널 부지를 시흥시청에서 용도로, 그러니까 주차 부지 용도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시의회의 거부로 이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내용을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에서는 그 목적대로 개발을 못했으니 수자원공사로 환원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화공단에서는 그런 관리상 내용이 이루어졌으면 수자원공사로 환원 조치하도록 좀 했어야 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내용을 환수 조치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2208 번지는 환원 조치, 환수 조치를 안 하고 시화공단에서 분양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환수 조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집접함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1조에 보면은 41조 산업용지의 환수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자원기관이 본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 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환수할 수 있다는 환수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환수를 안 했다면 상당한 환수 안 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환수 조치, 법적 조치는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슬그머니 시화공단으로 가서 시화공단에서 분양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산업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41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취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취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2208 번지는 산업집접함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보면은 산업용지 구역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49조 1항, 법 제39조 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 49조 2항, 법 제39조 1항 및 49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입주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처분 신청서에 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산업집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39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화공단의 2208 번지는 이 산업집접법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39조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위반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하고 산업단지 공단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했는데 분양한 내용을 보면은 본 부지 소유권 이전 내용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2005년 6월 13일 날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3부 코뮤닉스로 167억 3,8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3부 코뮤닉스에서 이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런데 2006년 1월
삼부 커뮤닉스는 김익환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5년 6월 달에 분양을 받고 2006년 1월 달에 단 6개월 만에 매각을 한 겁니다. 그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또 2006년 8월 2일 김익환은 기원 윤정기에게 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5일 브루콤이 주 기원 윤정기에게 또 매매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또 매매 계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08년 6월 15일 브루콤에서 주 기원 윤정기에게 60억 7,100만 원의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이전된 내용을 보면은 2005년 6월 13일 날 분양을 받고 2006년 6월 1일부터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넘기고 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이때 이 넘길 때에 이 산업지적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39조에 의해서 분양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못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해서 다시 수자원공사나 그 분양받은 데다가 이 사항을 보고하고 수자원공사나 이걸 주체에서는 이걸 다시 환수받아서 그래가지고 다시 매각하는 절차를 밟도록 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브루콤은 이걸 분양받고 그런 절차 하나도 이행 안 하고 바로 김익환에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죠. 6개월 만에. 그러면 이 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한 이후에 김익환은 또 윤정기에게 또 매각을 해요. 이것도 김익환 이 내용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싸고 매매 계약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 산업지적법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권리 39조를 수조를 위반한 내용이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냐 하니까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청에서 이 내용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은 피의자 김재한의 진술입니다. 김재한의 진술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는 산업단지법에 의해 화물 터미널로 용도가 정해진 부지로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용도에 정해진 사업을 하여야 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반환하여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처럼 사인 간의 거래는 되지 않는 토지였고, 사인 간의 거래가 안 된다고 진술을 했어요. 또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아닌 화물터미널 사업권까지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김재한의 진술을 검찰 경찰이 받았으면은 이것은 이 산업단지법 집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39조를 위반한 내용인 것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절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매매계약서가 아닌 화물터미널 사업권까지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안 한 건 검찰 경찰의 상당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나 사업권 양도 양수서나 똑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집적법 활성화 법을 위반한, 임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법에 제정된 이 법을 위반한 것을 보고 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해서 이 내용을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러면 이 무혐의 처분한 이 경찰 검찰의 이 조사는 잘못된 조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 처분 제안에 대해서 그 서울중앙지구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처분한 그 조사 처분 내용입니다. 그 조사 처분 내용에 보면은 이 내용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처분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소인 주 기원 윤정기가 고발한 내용이에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과 직원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처분한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본권 부동산은 공공용지로서 원칙은 본 부동산을 분양받자마자 타인에게 곧바로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 승인이나 허가 등을 받은 다음에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이 사실대로 알고 진술을 했고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고소인 측, 주 기용과 피의자 측, 주 브루콤은 부동산 매매 약정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 이렇게 여기 중앙지검에서 똑같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매매계약서가 아닌 매매약정서, 사업권 매매약정서를 계약을 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조치 내용을 보면은 고소인 측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각 고소 내용 범죄 사실을 특정지 못하였고 단지 추정적 고소로서 더 이상 수사할 가치가 없어 각하 의견임. 이렇게 처분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렇게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용지로서 분양받자마자 처분은 안 된다. 그걸 이렇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알고도 그래서 매매 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혐의가 없어서 각하 결정한다. 이런 식의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똑같은 처분을 했습니다. 세상에 검찰, 경찰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놓고 이거는 분양받자마자 처분이 안 된다. 이미 처분이 안 된다는 걸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인지를 하고도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매매 약정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각하 결정한다. 이런 처분을 했으니 대한민국 경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가? 이 조사는 전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 조사는 다시 조사를 해서 처분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의 그 개발입지 시행 규정 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본 부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할 수 있다. 이런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왕동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는 이 개발입지 시행 규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부지인 정왕동 1365-1번지는 같은 조건 부지였는데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2208번지는 요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왕동 1365-1번지 1365-는 요 부지가 되겠습니다. 요 부지하고 요 부지는 똑같은 물류단지 그리고 같은 그 시설로서 조건은 같았습니다. 같은 조건이었는데 이 기원 윤정기가 매입해가지고 용도를 변경해서 개발하려고 그러는 건 용도 변경이 안 됐고 지금 요쪽 1365-1번은 주 다성이 용도 변경을 신청해서 용도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1365-1번지는 용도 변경을 해주고 같은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러는 정왕동 2208번지는 용도 변경이 안 됐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또 조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의 진술서를 보면은 시화지사 지사장 당시 이화정의 진술입니다. 시화공단 지사장 이화정의 진술 내용을 보면 그 진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정왕동 1365번지는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는 당시 절차를 거쳐 변경 고시에 의하여 진행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 시화공단 지사장도 알지 못하게 용도가 변경된 겁니다. 산업입지비 개발에 관한 법률 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특수지역 개발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주 다성이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 용도 변경이 되었고 주 다성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용도 변경이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 시화공단 지사장이 이거는 될 수 없는데 주 다성 1365 당시 1번지는 용도 변경이 됐다. 그 내용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검찰, 경찰이 철저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지 못한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이걸 아무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또 보면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양성모 주무관이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진술했어요. 또한 사업시행자 다성은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공장용지가 더 하락하여 손해를 볼 수 있었음에도 용도 변경을 신청하였고 신청 이유 및 용도 변경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용도 변경이 타당하고 결정되어 용도 변경된 것이라 하고 또한 특수지역의 경우 상계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계법 39조 제16조의 사업시행자 내용에 대하여서만 준용 조항이 없었던 것이고 현재는 2011년 8월 상계법 개정으로 39조 사항에 중년된 특수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범위는 제16조 1항에 규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토지 소유자도 산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법령을 팩스로 송부해와 이 기록을 첨부한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무관이 설명한 내용에 보면은 상계법이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을 개정했다는 거죠. 개정했는데 그 개정이 2011년 8월 상계법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상계법 개정을 했다면 지금 이 토지는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은 2005년 6월달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삼북커뮤닉스로 매각을 한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윤정기 씨가 이 내용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이 과정이 2007년, 2008년 이때입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때는 주 다성이 용도 변경된 거를 보고 같은 조건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주 다성은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 윤정기 주 기원이 진행한 이 내용은 거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발입지 시행 규정이 이 윤정기에겐 적용을 하고 주 다성에는 적용을 안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진술을 했다면은 당시에 법이 없는 걸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법이 없는데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이게 국토부 그 답변이라면 검찰, 경찰이 국토부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걸 지적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이런 식의 처분이라면 이걸 깨끗하게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여기 이 용도 변경을 했던 주다성 대표이사 김하중의 진술입니다. 김하중의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주다성의 대표이사였던 김하중에게 용도 변경 신청 경위 절차를 확인하니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시설 용지, 자동차 매매센터 분양을 받았으나 얼마 후 바로 앞에 15,000평 규모의 대규모 라성 자동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지원시설 용지서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당시 지원시설 용지와 공장 용지의 공시지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고, 공장 용지로 변경에 따라 매매가 하락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용도 변경을 결정하여 신청한 것이고, 자동차 매매센터 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 삼성, 기아 등 정비업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유치가 되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토해양부의 문의 및 법률 검토에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해서 용도 신청을 제출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출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주 지원도 똑같은 조건으로 그때 당시 자동차 매매단지와 공장용지의 가격 하락의 차이가 있음에도 똑같이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주 기원에 대한 용도 변경은 안 해주고 주 다성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개발입지 시행규정 위반으로 주 다성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찰의 조사 내용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는 다시 정정해야 되고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발입지 시행규정 위반한 다성에 대해서 산업시설 1365-1번지 요 부지가 되겠습니다. 요 부지 내용을 보니까 정왕동 1365-1번지는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을 했고, 정왕동 1365-11번지는 불법 분할을 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1365단지에서 1로 분할이 된 거예요. 이게 분할될 수 없는 건데 분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정왕동 1365-12번지는 이것도 불법 분할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1365-1번지에서 또 이걸 분할한 내용입니다. 정왕동 1365-13번지도 이것도 불법 분할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분할이 된 사항이죠. 정왕동 1365-90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분양을 하고 불법적으로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1270, 그 다음에 1270-1번지가 산업시설 구역 및 구역에서 지원시설 구역으로 또 이게 변경이 됐어요. 정왕동 1270-6번지도 산업시설 구역에서 지원시설 구역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분할을 해주고 바꿔주고 주기원에서 신청한 거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고발했는데,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 자료는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주다성에 대한 불법사항을 다 조사를 해야 돼 조사를 안 하고 이걸 다 무혐의 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이의를 제기했다면 검찰 경찰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불법이면 불법사항으로 처분이 돼야 되고, 이거와 평등, 행정은 평등의 원칙인데 평등한 조건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수혜를 주고 누구는 불이익을 줘서 이 사업을 못하고 이게 실패를 했다면 이거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다시 정정이 돼야 되고 다시 재조사가 돼서 이것이 다시 원상복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계약금 포기각서 및 부소재 합의각서의 사기에 대해서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취재를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부동산 정왕동 2208번지를 사고 팔고 분양받고 오는 과정 속에서 2005년 6월 13일 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삼북코뮤닉스로 이게 분양이 됩니다. 분양받은 삼북코뮤닉스가 바로 김익환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것이 2006년 1월 달입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해가지고 다음 윤정기와 김익환과 또 2006년 8월 2일 날 또 이게 사업권 양도 양수라는 이 이상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8월 2일 김익환과 윤정기의 매각 전에, 그 전 3일 전, 그 전에 김익환이 지금 계약금 포기 및 부소재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제출 내용이, 이 합의각서가, 이것이 합의각서입니다. 계약금 포기 및 부소재 합의각서. 그래서 삼북코뮤니티 대표이사 김용호에게 이게 수신을 해가지고 2007년 7월 31일 김익환이 제출한 거예요. 합의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합의각서가 위반이 되고 잘못됐다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합의각서를 그 계약금 포기 각서를 제출한 이후에 윤정기와 김익환 간에는 이런 계약이 또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2007년 7월 31일 날 김익환은 삼북코뮤닉스 대표자 김영호에게 계약금 포기 및 부소재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이 제출해 놓고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서를 작성하는데, 이 양수서가 언제냐면 2006년 8월 2일입니다. 2006년 8월 2일 윤정기와 김익환 간에 이 합의각서를 제출하고 사업권 양도 양수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2회까지 해가지고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김익환은 이미 7월 31일자로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했는데 8월 2일 날 가가지고 윤정기와 또 매매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매계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를 다 포함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하고 조사한 내용을 제가 어떻게 조사했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그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피의자 정인조 노영희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또한 피의자 김익환이 2006년 8월 윤정기와 부동산 사업권 양도 양수를 작성하기 전 주 3부와 계약금 포기 및 부소재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후 알게 된 사안이나, 이는 주 3부가 기혼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조건부 포기각서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부에서 기혼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기 위한 조건부 포기각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또 김익환이 또 뭐라고 진술했냐 하면, 그 김익환이 내용을 어떻게 진술했냐 하면, 고소인과 부동산 사업권 양수서 작성 시에 주 3부와 작성한 부동산 계약권 양도 양수서를 첨부하였을 뿐 아니라 삼북 김정규 회장을 만나 계약 여부 및 기혼으로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하고, 고소인이 주장한 것처럼 피의자가 부동산 분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이 김재환은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김재환이
그 2006년 7월 31일 고소인과 부동산 사업권 양도서를 작성하기 전 3부의 김정교 회장과 계약권 포기 및 보수세 합의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주 기원으로 부동산을 넘긴다는 조건에 작성한 것이고 주 기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피의자 포기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김익환이 진술한 거예요. 그 진술 내용에도 이 포기각서를 쓴 것은 주기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조건부 포기각서라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은 제가 포기각서를 쭉 훑어봤어요. 이 포기각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포기각서 내용에 보면은 주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계약금 합의각서 내용 요약을 하면은 이를 이행치 않아 2006년 3월 7일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수를 받은 후 2006년 3월 2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어길 시 계약금 10억 원을 포기하고 민형소송의 문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런데 본인은 위와 같은 계약 연장 취지의 약속을 다시 위반하고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되었으며 계약금 10억 원은 회사에 물시되었는 바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또 18절에 보면 따라서 본인은 향후 위 계약권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 등 일체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이의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피해사에 다시금 10억 원의 위약별로 손해배상과 별도의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의 포기각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기각서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그렇다면서 주기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조건부라는 거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약해서 10억 원을 내겠습니다. 이런 포기각서입니다. 이런 포기각서를 작성해 놓고 내용은 다 진술한 내용들 보면 이 내용을 주기원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포기각서였다. 그렇게 진술을 받고 그 진술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 계약금 포기각서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포기각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건 본인이 귀책사유를 다 일일이 실토해가지고 제출했으면 포기각서 종합과 조사에 너 사기꾼 아니야? 너 잘못했지? 이래가지고 처벌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사하지 않고 이 진술, 이 소유권을 넘기기 위한 조건부라는 그 진술 하나 받아가지고 무혐의 처분한 겁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식의 처분을 되면 이 포기각서 하나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의 보상은 누가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이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포기각서부터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통역량평가 비리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2208번지의 화물터미널 부지에 개발하기 위해서 그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기원은 건축허가 면적이 1632제곱미터입니다. 한 500평 정도 건축허가를 내는 거죠. 약 2만 평 부지에다가 한 500평 정도 건축허가를 내면서 이 건축허가를 내는 과정 속에서 문제입니다. 이 1632제곱미터의 건축허가는 이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교통역량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교통역량평가 대상이 아니라서 역량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시흥시에서 이거를 역량평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역량평가를 받는데 그 역량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요 도면이 교통역량평가를 받은 그 도면입니다. 이 부지에다가 여기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도로를 내는 걸로 해서 역량평가를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 기원은 1632제곱미터를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이거를 영향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한샘은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47,845제곱미터 이렇게 큰 건축을 지으면서 영향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영향평가를 안 받은 겁니다. 그 영향평가를 왜 안 받고 나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냐? 그리고 확인했더니 답변이 이런 내용입니다. 2010년 1월 별표.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보면은 교통 관련 법규 기준이 상향됐음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 상향된 거는 내용을 보면 2010년 1월입니다. 2010년 1월 달에 교통정비지역과 교통권역의 영향평가 1, 그 1의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건축허가 1632제곱미터는 허가를 내면서 교통평가를 받게 하고, 한샘은 47,845제곱미터를 허가를 내주면서 이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010년도 얘기예요. 2010년도. 2010년도에 영향평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가면서 한샘은 영향평가를 제외시켜주고, 그리고 주기원은 1600제곱미터 조그만 평수의 건축을 짓는데도 이걸 영향평가를 받으라. 그래가지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샘이 이 영향평가를 안 받은 거는 그거를 영향평가 규정까지 다 협력해서 시, 관리공단 뭐 이런 관계부처에서 다 협력을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안 받도록 관리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기원에서 신청한 거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도 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종부세도 물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내용을 억울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소 내용도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됐어요. 그러면 인과관계에서 주기원은 당시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이걸 억지로 영향평가를 받게 했으며, 한샘은 영향평가 그렇게 큰 평수의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거를 영향평가를 제외시켜 주었는가.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취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브루콤 대표 김종규 와의 그 부당 청구 환수의 건과 결부해가지고 주식회사 브루콤의 그 주식 상장에 따른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부당 청구 환수의 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정황동 2208번지를 매매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 부당 청구 그 주기원 윤정기 사장이 부당 청구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당 청구 요구가 내용이 부당 청구 요구를 하면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29억 800만 원에 대한 부당 청구 환수의 건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하면은 우편물 방송된 것이 2010년 9월 10일입니다. 2010년 9월 10일 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 내용 증명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증명에 기원에서 종부세를 납부를 요구해가지고 10억 6,30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다. 이 종부세는 기원에서 낼 것이 아니라 브루콤에서 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냈으니 이걸 반환해달라. 이 요구고, 두 번째는 무슨 요구냐 하면은 거기 횡수 작업을 했는데 이 횡수 작업 4,300만 원도 우리가 낼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낼 것인데 우리 보고 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냈으니 이것도 환수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비 8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이 설계비도 니네들이 내야 될 걸, 주 브루컴에서 내야 될 걸 나한테 받아갔으니 이 8억도 환수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29억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내용 증명 내용이 청구 환수권으로 29억 800만 원을 환수해달라. 이 내용 증명을 보내요. 근데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회신한 것이 없습니다. 회신한 것이 없고, 그리고 회신한 것이 없는데, 이 브루컴에서 주식을 상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주식 상장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원 윤정기 대표가 주식 상장은 안 된다. 그래서 한국거래소를 찾아가가지고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해가지고 왜 주식을 상장하냐? 주식 상장하지 말라 항의를 했더니 거기서 답변이 이게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주식 상장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고도 내용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2010년 9월 10일 날 부당청구 환수의 건으로 29억 8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 브루컴에서는 이 내용을 숨기고 그리고 주식 상장을 진행합니다. 주식 상장을 진행하는데 주식 상장이 된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0일) 거래소 2010년 10월 1일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합니다. 예비심사라고 2011년 11월 25일 상장이 됩니다. 상장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2010년 여기에 우리 내용 증명 보낸 것을 보면은 내용 증명이 2010년 9월 10일입니다. 2010년 9월 10일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분명히 내용 2010년 9월 10일 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여기서 예비심사라는 건 2010년 10월 1일부터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 받아가지고 그 브루컴에 주식상장 심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내용 증명을 브루컴에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 받은 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 받은 사실을 주식 상장하는데 이렇게 내용 증명, 그 내용 증명이라는 건 소송을 제기한 전초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받은 것이 있다고 주식 상장 한국거래소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 통보를 숨긴 거죠. 그리고 그 한국거래소는 이 내용 증명을 지려놓고 왜 지금 이렇게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걸 주식 상장을 하려냐. 그러니까 주식 상장을 안 하겠다. 그 답변해 놓고 그리고 진행한 것이 2010년 10월 1일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라고 2010년 11월 25일 상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과 그러니까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그런 정황이 있으면 주식 상장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해놓고 이거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식 상장 때문에 주 기호는 내용을 보니까 2년여 동안을 계속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시간 끌면서 주식 상장을 다 해놓고 그리고 분양해야 될 이미 처분 제한 그 모든 것을 맞춰놓고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갑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간 것은 이 정황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불법이고 비리고 사기가 관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것이 무혐의 처분됩니다. 요 내용이 주기현 윤정기 대표가 한국거래소 이호정 코스닥 상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을 만나서 그때 항의한 내용입니다. 항의하고 이게 명함을 받고 항의를 했는데 그때 브루컴 상장시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호정 팀장을 만나니 만약에 사실이면 상장 폐지하겠다고 함.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그리고 상장을 하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항의했을 때 답변해놓고 내용 증명 보냈다 뭐 했다 하니까 그러면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폐지 안 하고 지금도 상장을 해서 브루컴은 상당한 주식을 상장하고 엄청난 큰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주식 상장을 막고 어떻게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던 기원은 재산을 다 날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토지 기부 체납에 따른 그 사기 사건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정도 둘둘공판부지 화물터미널 부지 당초 면적이 62,141.8 제곱미터였습니다. 이것을 시화공단에서 그 브루컴으로 요 면적을 그 분양을 했죠. 요 면적을 분양받은 그 브루컴은 요 면적을 갖고 계속 김익환에게 윤정기에게 계속 계약을 하면서 이루어졌어요. 그 계약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입주계약서입니다. 입주계약서에 그 내용이 면적이 62,141평. 요거는 입주계약서는 시화공단과 그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칠두와 그 다음에 주식회사 그 삼부커뮤닉스 김영호와 계약입니다. 이 분양할 때 계약대로 면적이 62,141.8 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이 면적을 그대로 또 파는데, 그대로 팔 때 매매 계약서에, 모든 계약서에 보면 그 다음에 주식회사 삼부커뮤닉스 김영호가 김익환에게 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도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62,141.8 평방미터로 이게 평수가 명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윤정기에게 또 김익환이 넘어가고 또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계약서에 보면은 면적이 항상 62,141.8 평방미터로 계약이 이루어져 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요 내용이 2008년 6월 15일 날 이게 브루컴 대표 김정규가 기원 대표 윤정기에게 계약을 해서 매매가 넘어간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최종적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 보면 이 면적이 6856.7 제곱미터로 줄어듭니다. 이 줄어든 계약을 한 거예요. 줄어든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62,141.8 평방미터에서 6856.7 제곱미터로 줄었으면 줄은 것만큼 이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계약금은 변경 없이 당초 62,141.8 제곱미터 이 계약금대로 다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부 체납에 따라서 면적이 줄어든 것만큼은 다시 환원해라. 이것이 이제 주기현 윤정기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렸지만 62,141제곱미터에서 이것이 줄어들어서 얼마가 감소되냐면 1285.1제곱미터가 줄어든 겁니다. 이 줄어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교통용량평가를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그러면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거예요. 그 기부채 면적이 1285.1제곱미터가 기부채납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으면 주기현 윤정기 대표는 내 땅 62,141.8제곱미터를 내가 계약을 해가지고 내 소유였는데 내가 그걸 다 사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약은 면적이 6850.7제곱미터로 계약이 됐으니 1285.1제곱미터에 대한 이 면적은 기부채납 홍보는 나한테 환원해라. 이 조를 제기를 했는데 이것도 혐의 없다. 그래가지고 무혐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최종적으로 제작했을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포함도 없이 그냥 면적만 6만 850조 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윤정기 대표는 이 내용 감소에 대한 걸 모르고 도장을 친 거예요. 이때 당시 윤정기 대표는 정신쇠약, 건강 악화로 굉장히 그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숨기고 설명도 없이 이렇게 계약한 거는 사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처분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토지 기부 체납에 따른 사기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시흥시 정왕동 2208번지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기업관리 용역 및 고문약정서에 따른 사기 사건에 대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업관리 용역 및 고문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주기원 주식회사와 을 홍사연 법무사 간의 약정서를 만든 거죠. 이 약정서에 보면은 뭐 업무를 그 재반 관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다, 자문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약정입니다. 윤정기와 홍사연 간에. 그런데 이 약정에 따라서 취재한 바로는 윤정기 주기원 대표는 우리는 고문약정이 필요 없다. 우리는 고문약정을 필요가 없으니 약정서를 안 쓰겠다고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돈은 안 받기로고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작성해라. 그래서 그때 같이 있던 이명래, 이재원 이 증인들과 함께 해가지고 고문약정서에 이 날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날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이 홍사연 법무사가 5억 원을 편취해 갔습니다. 5억 원을 편취해 가서 그 5억 원은 편취해 갔으니 변상을 하라. 그리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따른 검찰의 초봉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에서 초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홍사연이 뭐라고 진술했냐 하면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비 5억 원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브로컴에서 받기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 전체 매매 대금 중 5억 원을 공지한 금액을 브로컴의 주기원에서 받고 주기원은 매매 대금으로 주어야 할 금액 중 5억 원을 브로컴에 대신하여 홍사연에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술을 했으면 홍사연이 진술이 맞는다면 주 브로커는 기원 대표 윤정기로부터 매매대금 모두를 다 전액 받아갔습니다. 받아갔고 이 내용대로 되면 5억 원을 브로커에서 덜 받아갔어야 되는 거야. 덜 받아가야 되고, 그리고 덜 받아간 금액을 기원 대표 윤정기가 홍사연에게 지급했다면 이 진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매매 계약대로 최종적으로 매매 대금이 260억 7,100만 원에 그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브로커이 260억 7,100만 원을 다 받아갔습니다. 이거 입금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입금이 완료됐으면은 지금 홍사연이가 이거 거짓으로 증언한 거고, 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면은 이거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홍사연이 이렇게 주장했다면은 브루콘과 그 다음에 주기원과 계약상에 5억 원은 홍사연에게 지급한다는 무슨 약정이 있거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홍사인이 이게 브루컴에서 받기로 온 거를 윤정기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 진술한 걸 가지고 무혐의 처분했어요. 세상에 검찰, 경찰이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신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진술서 하나 받아가지고 홍사인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취재에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홍사인은 5억 원을 부당 편취한 것이고 그 부당 편취한 홍사인은 반드시 5억 원과 그에 따른 배상과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기업관리 고문약성서에 입회했던 이명래, 이재원의 그 증언 내용입니다. 증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1번은 홍사인 법무사가 컨설팅 비용을 받지 않기로 윤정기 씨와 이명래 씨, 이재원 씨가 있는 자리에서 확약을 했고 절대로 돈을 받지 않지만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요 1번에 대해서 이면에도 1번, 2번은 들었고 3번은 요 3번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번은 들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명래, 이재원 두 증인이 확인을 했다 하는 내용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증언 내용도 보면은 이거는 돈을 안 받기로 해서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으라고 했던 홍사인 법무사의 이야기와 홍사인 법무사의 그때 당시에 취지 이야기였고 그거를 믿고 찍은 윤정기 기원 대표의 이 고문약정서라면 이 고문약정서는 사기의 고문약정서고 사기의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저축은행과 한샘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경기저축은행과 한샘과의 담합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정왕동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과 경기침대 등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금융권 채무 문제로 주채권은행인 경기저축은행 등의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기원이 240억 원의 채무를 지고 그래서 240억 원을 갚으면서 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변제하고자 그 내용을 변제하고자 기원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다시 재매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피해를 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에 보면은 당시 한샘과 그 주기원과 정왕동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310억 원의 매매 약정을 하는 등 활발한 그 진척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요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내용이 310억 원으로 한다. 310억 원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 계약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요 내용을 보면은 주식회사 대표 요것은 그 윤정기고 요거는 그 주식회사 한샘 최양합니다. 이래가지고 매매 계약이 약정이 이루어집니다. 매매 계약서도 쓰고 뭐 해가지고 이게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해가지고 310억 원의 부동산 그 둘둘군한테 매매하기로 이렇게 모든 일이 진척되고 있어요. 그렇게 진척되고 있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경기저축은행이 윤정기 씨의 그 2208번지에 대해서 이거를 매각 처분 신청을 합니다. 매각 처분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 하면 2010년 7월 6일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상한 것이 또 한샘이 2010년 7월 6일 경매 신청하고 경기저축은행 가서 이거를 또 경락을 받습니다. 입찰에 참가해서 경기저축은행에서 그거를 또 그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고 그리고 경기저축은행에서 한샘에 2010년 12월 31일 또 한샘에다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주식회사 기원 윤정기와 그 다음에 한샘과 매매 약정이 310억 원에 이루어지고 이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샘이 배란간에 이 부재에 대해서 경매 처분에 들어가고 그 경매 처분한 거를 경기저축에서 또 낙찰받고 낙찰받아서 결국 한샘에다가 약 270억 정도의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그 넘겨주는 것이 한 5개월 안에 이것이 다 끝나요. 5개월 안에. 그러면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갖고 일을 했는데도 이게 몇 년씩 걸리는데 요 2208번지는 기원에서 경매 처분해가지고 낙찰받고 그래서 한샘에 넘겨주는 건 5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310억 원의 기원과 한샘과 매매약속으로서 이렇게 일이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저축은행에서 낙찰받아서 270억 정도에 넘겨줬다면 한샘은 상당히 몇십억의 차익을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경기저축은행의 취한 행태는 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여기는 상당한 무효가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정확하게 경기저축은행 그때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집중 취재를 해보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상당한 협착 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저축은행이 한샘과의 상당한 비리는 재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고발을 했음에도 이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무혐의 처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샘의 건축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것을 취재해 봤습니다. 한샘은 정왕동 2208번지 화물터미널 부지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샘이 거기다 건축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나 취재를 해봤더니 한샘의 건축 허가와 준공에 따른 비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샘에서 터미널 건축 허가를 득하려면 본 부진의 모든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철거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건축 허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건축 허가에 따른 준공 처리를 하려면 기존 건물의 철거와 건축 허가에 따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준공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하지 못하고 현재 사용 허가로 준공을 못하고 몇 년째 사용 허가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도면과 다른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하나, 이 부지 내에는 무허가 텐트촌은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존할 수가 없는데 여기 사진을 보면은 무허가 텐트촌을 만들어 놓고 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 단지 내에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차장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지 내는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야적장으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적장으로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 내에서는 판매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매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한샘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화공단은 시화공단 지구 내에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관리하고 하는 기관이 시화공단입니다. 시화공단에서 다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또 시흥시청에서는 이렇게 건축 허가와 준공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사용허가 내주고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냥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한샘이 이렇게 불법과 그 다음에 비리로 이 단지를 소유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한샘이 여지껏 사용허가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떻게 해서 운영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집중 취재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원래 부천시 오정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땅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논도 좀 팔고 그 보상받은 거 가지고 그게 뭐고 성북동 안산시 성북동에 몇 번지더라? 710번지인데 거기에 2,780평이 그런데 그 땅을 운영을 하다가 너무 이제 좀 솔고, 그래서 이 땅을 누가 이제 부동산에서 나보고 경매를 받으라고 그러고, 나는 돈도 없고 경매 받을 처지가 안 되고, 그래서 1,000평 같으면 내가 받지만 2만 평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 없다 이리 했더만, 낭제 결국은 이제 이 땅을 누가 부동산에서 이명래하고 이재훈이하고 이 땅을 뭐냐면 자기가 용자를 전부 다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처리해 줄 때 이 땅을 좀 사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내 양심만 믿고 부동산 믿고 내가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사기 돼 있었는데, 이 땅을 그때 내가 밑에 있는 땅이 그거는 딴게 이 시야공단 안에 좀 되지. 그 땅은 딴 거보다 가격이 그때 한 45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건 500억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100몇십억이 그때 그 당시 100몇십억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연구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만평을 우리가 요 오이도 둘둘 08번지를 해가지고 만평을 우리가 사업을 하고 만평은 팔고 해가지고 저 밑에 땅 팔아가지고 은행 빚 갚고 만평 뭐시면 빚돈 씨 우리가 만평 가져와 사업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 땅을 내가 그걸 했는데, 나는 내가 새마을 한섬 내 양심껏 해서 전부 다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믿었더만 전부 다 낭제 보면 나를 속이고 사기꾼이고, 낭제 지나고 보니 이게 본 땅이 둘둘 08번지가 본 땅이 아니고 낭제 불법 땅인 줄 저는 뒤에 알았단 말이요. 분양도 안산시 전 시장 박중원이가 시흥시장하고 전 시흥시장하고 이 땅을 차라리 수장공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수장공사에다가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산 시흥 전 시장하고 박종우하고 홍사인 법무사 있던 홍사유하고 또 요게 뭐냐면 요게 공문 평기훈이라고 있어요. 그때 차장이 평기훈이가 차장인데 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산업단지 공단 땅을 가져왔다고 말입니다. 땅을 가져와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저는 불법이 몰랐지. 낭제 뒤에서는 이제 잔금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 남고 나서 마지막에 이 땅을 알고 보니 중도금 치르고, 나는 이 땅을 불법이니 내가 한 2억을 손해보더라도 한 숫자 해줘라. 이하종이가 그때 산업단지 관로공단 이사장인데, 나는 이직이 불법 이런 땅을 알 것 같으면 애초에 사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숫자 해라. 내가 1, 2억을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은 나는 안 하겠다. 최종년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이하종한테 따지지. 너가 불법을 이리 저질러 놓고도 땅을 말이야 한 숫자 안 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냐. 이하종이 이렇게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하도 이 땅을 갖다 개입하지 마라 그러는데 개입을 했다. 개입을 해가지고 나는 이래가지고 나를 갖다 말썽을 지르고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이하중에 근무에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한문에서 또 한소치가 아무 기층에서 또 찾아갔지. 내가 산다지 관리공단에 이하중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왜 한소치 안 하냐. 아무 답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좀 아주 그 난리를 뭐 이사장실에 가서 나도 좀 내가 좀 음성 좀 높이고 이래서 그래 이제 나왔는데 한소치가 안 되고 평균이는 요 진술에 보면 평균이 자기는 땅을 판지 몰랐다 그랬단 말입니다. 평균이는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에다가 땅을 우리하고 계약하고 나서 요게에다가 인천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거 가서 평균이가 뭐라고 하냐면 군산이 아니고 예? 군산? 아니 인천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파견 나가서 이 땅을 분할시켜 줄 때니 돈을 요구를 했어요. 평균이가. 그래서 우리 큰놈이 2천만 원을 이맹래라고 부동산이 있어요. 이맹래가 그 형과 동생하고 지내고 그래서 전부 다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땅을 그 매매된지 몰랐다 그러면 이것들이 짜고 전부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거 하는 게 이 땅 주무자는 뭐냐면 이쪽으로 가져온 거는 전 안산시장 박동의 평균이 홍사윤 요게 지금 블루컴 대표 김종규 또 그 김미칼 이것들이 전부 다 불법을 해가지고 이 땅을 지금 가져온 긴데 그래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안산시장 박동의는 검찰 전부 다 제가